순환매 한 번 타이밍을 잘 잡으면은 쏠쏠하게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타이밍이 삐끗하면은 그야말로 악순환이 거듭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우리투자증권의 이무진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 규모 확대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8일 연속 순유출되었습니다. 12월 7일 기준으로는 하루에 800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4위 키워드는 화학주 강세입니다. 화학주와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혹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조선주 반등입니다. 조선주가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동반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지금은 증권주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오전에 가장 셌던 쪽이 화학주입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도 부분적으로 들려오곤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제 마진이 개선됐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중국 기대감으로 화학 제품 가격 좀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도는데 자, 화학주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될지 이학년 위원이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두 가지 정도의 최근의 상승의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먼저 좀 상승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후속 주자로서의 화학주, 정유화학주, 여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순환화의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굳이 어떤 그 뉴스나 어떤 그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계절적 성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 난방유 수요 확대, 전 세계적인 한파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좀 확대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또 뉴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제 마진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매년 1월 달에 있는 소위 그 1월 효과에 항상 석유화학 쪽이 좀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그런 경험까지 가세되면서요. 석유화학주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도 조금씩 반영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글로벌 경기까지 좋아지면 이제 석유화학 쪽에 대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은 분명하죠. 결론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매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펀더멘탈의 회복은 말은 많지만은요, 구체적인 펀더멘탈 회복이 나오는 것은 아마 내년도 2분기 정도 돼야 되지 않냐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트레이딩 계속하시고요. 장기적인 어떤 구조적인 상승세, 과거 같은 경우가 차정식의 석유화학 이런 것까지 가려 그러면 빨라야 내년 2분기가 아닌가 싶네요. 글쎄 내년 춘절 때까지 중국 쪽에 석유화학 이런 쪽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나오는데 역시 펀더멘탈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상대 가격 측면에서의 상승 이런 요인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업종들, 락포가드 업종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을 특징적으로 잡아야 될지도 참 난감한 상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눈이 들어오는 게 조선주가 동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로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별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다른 뉴스 같은 건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충분히 싸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무진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 이제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제 조선업황이 조선업 주가가 좀 많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하반기 동안 내수주를 중심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시장이 어떤 좀 수급적인 요인이 좀 일차적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도 그동안 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을 크게 줄여왔기 때문에 어떤 이런 비중 확보 차원에서 좀 선제적인 대응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조선업종 자체로서는 아직 상선 업황이 아직 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등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는 좀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2013년 이후로 보시면은 이제 조선업황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신조선가 이제 바닥이 이제 좀 보이지 않나 이러시고요. 가장 큰 근거는 일단 그동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유동성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실물 경기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러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신조선가 역시 좀
좀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해운 시장의 이제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005년 이제 현재 해운 시장의 이제 공급 물량, 그 선봉량 증가율은 이제 하락세로 이제 진입한 상황이고요. 일단 수주 잔량 자체도 2005년 수준으로 좀 회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뭐 연료 효율을 생각을 해서 에코 선박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업의 어떤 2013년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좀 근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는 일단 조선업 자체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좀 단기적으로도 최근 이제 기술적 반등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도 뭐 물론 좋아 보이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어떤 좀 1년 넘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업황, 조선 업황에 대해서 내년이죠. 그러니까 내년 전망이 뭐 긍정적이다 이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요새 이제 낙폭과대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구동성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만큼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갈 때 쫓아 사는 거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나. 뭐 낙폭과대주 대부분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원화 강세입니다. 오늘까지 달러원 환율 4흘째 하락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점에서 과거랑은 조금 틀립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정도면은 당국에서 뭐 적극적인 그 개입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표면화됐거나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참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화 강세에다가 지금 엔화 약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자동차나 뭐 이런 쪽은 좀 불리하고 음식료 같은 원화 강세 수혜주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잠잠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 사는 걸 꺼려 했었는데 오늘 또 외국인 여전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과거랑은 지금 현재 완화 강세는 조금 상황이 틀려진 것 같은데 이학년 위원님 환율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전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좀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재무청에서 환율 보고서를 냈던 거, 지난주에 아마 그런 이벤트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날 정확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에서의 입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가 상대적으로 너무 아직도 약하다는 거죠. 10% 정도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에 보면 좀 1,000원 이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까지요.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지금 내년도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1,000원 초반 내지 900원대까지 예측하는 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베팅이라는 시각에 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언젠가 다시 올라간다. 즉 원화가 약해진다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외국인이 지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반대로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뭔가 그런 분위기를 베팅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산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종목군별로 이제 영향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에 교과서들을 하면 자꾸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화가 강세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반문해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 1,200원대, 1,100원까지 오고 뭐 1,080원까지 되면 그런 시각이 맞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망했어야 되죠. 미국에서 자동차가 팔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뭐 텔레비가 팔리면 안 되는 거죠. 스마트폰도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경쟁력이 없다는 논리가 맞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정말 말은 그렇지만 10년 전, 20년 전의 분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석은 정말 현대자동차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죠. 현대자동차를 사는 미국의 고객들, 유럽의 고객들은 저렴하고 정말 싼 가격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대자동차에 대한 제품력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력, 삼성 노트북에 대한 경쟁력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게 단순하게 순전히 가격에만 갖고 산다 그러면 철저하게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왜 9월 이후 특히 지금 원화 강세가 지금 가파라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왜 올라갔고 현대차가 왜 올라갔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논리는 완전히 틀렸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제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왜 떨어졌겠습니까 그동안요. 우리는 항상 그 원화 강세의 수혜주라고 불렸던 것들인데요. 그것이 그 시장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분석들이 워낙 많고요. 그렇게 오도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경쟁력 자체라는 거죠. 항공주가 안 좋은 것은 그만큼 지금 가격 경쟁력에서 저가 항공사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거의 우리나라 매년마다 교통요금이 계속 올라왔을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하겠는데요. 국내 항공요금은 이렇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얼마 전 올랐는데 몇 년 만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만큼 저가항소가 항공이 우리나라 국내선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선에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그 경쟁력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철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음식료, 여행 이런 것들은 원화 강세에 따른 어떤 그런 수요는 당연히 수입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가의 상승과도 같은 맥을 같이 한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화 강세를 너무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장을 잘못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식도 손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은 원화 강세일 때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흐름 자체가 거꾸로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또 과거의 흐름,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시장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글쎄 뭐 나쁘진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3인의 전략에서 유로존 관련해서 얘기를 상당 기간 안 했었는데 그만큼 조용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다행이라는 얘기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탈리아 쪽에서 조금 뭐 불안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국 불안, 조기 청선 얘기도 나오고 아직 뭐 표면화되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유로존 상황 전혀 무시할 수 없고 또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차원에서 이탈리아 관련 내용 이무진 연구원이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뭐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내용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마리오 몬티 이제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8일에 그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에 이제 사임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제 4개월 내 최고치인 29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탈리아 증시 자체도 2.3%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사임 표명의 계기는 그 이제 몬티 총리의 이제 전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베를루스 쿠니 그 전 총리가 일단 몬티 총리의 이제 긴축안을 반대를 하면서 이제 총리의 이제 재도전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몬티 총리의 이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유국민당이 이제 다시 이제 베를루스 쿠니를 이제 지지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몬티 총리가 어떤 이제 이런 상태로는 전국 운영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임을 표명을 한 것이고요. 일단 왜 이제 현재 이제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냐면 일단 그 총리가 이제 바뀔 당시 몬티 총리가 이제 총리로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할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베를루스 쿠니가 사임을 하게 된 배경은 일단 뭐 금융시장이 불안해졌는데 어떤 그 지도력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또 재신임을 받겠다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재신임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몬티 총리가 이제 총리로 이제 임명이 된 것이고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베를루스 쿠니가 이제 총리가 된다면 어떤 좀 이러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이 잘 되지 않아서 좀 더 이제 다시 이탈리아가 좀 금융 시장에 불안감을 이제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영향력은 이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몬티 총리 이제 사임에도 이제 그 경제 개혁 프로그램이 크게 변화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그 이탈리아 내부에서 좀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일단 뭐 유로화를 좀 그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로의 가치를 떨어뜨릴 만큼 뭐 이렇게 위험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또 여론에서도 일단 몬티 총리가 속한 중도 좌파에 의해서 이제 베를루스 쿠니가 속한 정당이 패할 가능성이 크게 더 높다. 이제 지지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좀 기우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많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뭐 이전과 똑같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의 관심은 미국 재정절벽 이슈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관련해서는 뭐 엔간한 이슈가 나와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히나 뭐 아직 뭐 악재가 표면화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상황을 전혀 무시하기보다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순환매 흐름 지속입니다. 순환매, 이 세 글자로 요새 흐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150만 원 찍었던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받는 반면에 낙폭과대지 올라오고, 현대차도 오늘 약보합 조정 흐름, 매기가 계속 돌고 도는데 그것도 또 대형주 안에서만 돌고 돕니다. 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더 이어질지, 또 이런 흐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학영 위원이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 시장에 대한 그 순환 사이클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가요, 좀 다소 쉬는 구간, 그 기간 조정 정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나름 차곡차곡 이제 저점 올라오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화학, 철강, 조선, 건설 다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상대적 매력이 그때마다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들의 매력은 가장 쉬운 것은 워낙 많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또 지금 사더라도 앞으로 갈 길도 멀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비해서요. 또 이제 어느 업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대한 문제, 특히 앞서 말씀드린 화학 그리고 철강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국에 엮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수 정도 상승,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수 초과 상승 어느 정도 강하겠지만 그 추세적인 연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증권사에서 투자 전략팀도 비슷한 얘기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요. 시장의 어떤 순환 흐름, 시황내에 따른 움직임이지 펀더멘털에 대한 뒷받침이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의 어떤 시장의 개입이 조금은 계속해서 확대된다. 언제라도 다시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시장의 대표적인 어떤 지수를 최소한 쫓아가고 싶으신 투자가라면요. 삼성전자, 현대차를 반드시 40에서 50%까지 나눠서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이런 그 경기 낙폭 민감 대형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이런 것들은 등락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물론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지만은요.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을 좀 겸비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죠. 그 코스닥 아닙니까? 중소형 코스닥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건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 앞서 경기 민감 대형주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이클이죠. 워낙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첫 번째 지금의 시장에서의 그 반대되는 논리,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뉴스 났을 때 그것도 엄청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작년인가요? 미래에셋에 이어서 이번에 10일자죠. 어제부터 우리나라 시간 어제자부터 삼성증권에서 신규로 스탁론을 지금 중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증권사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탁론이 딱 중지되니까요. 그리고 신규로 중지하고 만기에서 무조건 청산시키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한테도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거래가 많은 증권사들 지금 몇몇 있거든요. 키움증권,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엔 잔고가 많을 텐데요.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거래하시는 분들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A라는 주식이 잘못되면 A라는 주식을 막기 위해서 B, C란 다른 주식까지 쳐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특히 이런 것들은 테마성 주식들은 어떤 것이 됐더라도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배당 관련주들은요, KT나 이런 것들 여전히 배당의 매력은 충분히 있는데요. 연말에 그 배당을 받기 전에 정리를 하시는 쪽이 나을 겁니다. 올해 초에 흐름을 보시면요, KT라든가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배당을 회복하는데 배당 시세를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꼭 좀 이해하시고 그런 것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이학년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코스닥 오늘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버블 생겼다 꺼진 종목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수급 여건 때문에 같이 밀려버리는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수급 여건 때문에 밀리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도 하루 이틀 사이에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장기로 접근해야 되겠죠. 혹시 이무진 연구원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종목은 저희가 이제 한 종목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약세는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G2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 나타나면서 이제 코스닥 소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낙폭과대 종목이 좀 속출하고 있는데 펀더멘탈이 양호한 종목은 좀 이 기회에 좀 담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은 인터파크인데요.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자회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이제 기대감이 좀 제 생각에 좀 높은데 일단 쇼핑 사업 부분 흑자가 이제 기대가 되고 투어나 이제 공연 티켓 부분에서 사업 부분 호황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아이마켓 코리아 얼마 전 이제 인수했던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가 이제 MRO 사업 뭐 이게 좀 이게 생각보다 좀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일단 그 아이마켓 코리아의 어떤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비삼성 계열의 어떤 이제 그 계열로 어떤 좀 확대가 되면서 B2B나 이제 B2C 사업 간의 이제 시너지가 좀 예상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고점 대비 지금 22%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하겠지만 역시 뭐 우량한 종목들은 그래도 지금 시점 정도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관련해서 인터파크 정도는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